자, 이번 시간에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판다스로 엑셀과 같은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기 전에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영상은 결측치, 그러니까 없는 값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결측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 텐데요. 앞서 머지 함수에서도 살펴봤지만 파이썬에서는 결측치는 none으로 표기되는데 이는 not a number의 약자입니다. 이 값은 특수한 값으로 값이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이썬의 키워드고요. 엑셀이나 CSV 파일에 빈칸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빈칸이 있을 경우에 해당 파일을 판다스로 읽어오면 이 빈칸에 해당되는 곳에 이 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측치 처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결측치가 있는 해당 행을 삭제하거나 그 안에 적절한 다른 값으로 넣어주는 형식으로 결측치를 없애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판다스에서는 이렇게 결측치 처리를 위한 함수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함수는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는 isNull 함수와 결측치를 제거하기 위한 dropNA, 그리고 결측치에 해당하는 곳에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는 fillNA 함수입니다. 제시된 소스 코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딕셔너리의 각 행의 일부 값을 numpy의 난을 활용해서 빈칸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df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습니다. 먼저 isNull 함수를 호출하고 출력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데이터 프레임의 값에 대해서 결측치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참과 거짓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dropNA 함수를 사용한 코드는 df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치를 모두 제거한 데이터 프레임을 df dropNA에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출력 결과를 살펴보시면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행은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제거되고 하나의 행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illNA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이 함수는 두 번 호출했습니다. 첫 번째 호출한 코드는 결측치가 있는 곳의 값을 0으로 채운 다음에 df fillNA에 전달하고요. 두 번째 호출한 코드는 다 똑같은데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의 평균 값으로 채운 다음에 df fillNA min에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모든 결측치가 0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컬럼별로 평균 값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들을 활용하는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병합을 위해서 머지 함수를 학습을 했고요. 그때 활용한 코드를 다시 보면서 결측치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앞선 영상을 살펴보고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코드를 보면 학생 정보를 가진 df1 데이터 프레임과 학생의 성적 정보를 가진 df2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난 다음에요. 두 테이블을 병합하는 코드였죠. 병합을 위해서 머지 함수를 사용했고, 병합 방법은 아우터 방식으로 두 테이블의 모든 행을 병합하도록 했습니다. 병합된 결과의 데이터 프레임은 리절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결과를 살펴보면 학번이 3번과 4번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제는 5명의 3개의 교과목 정보지만 학생 수와 교과목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측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먼저 결측치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isNull 함수를 사용해 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예제와 같이 모든 값에 대해서 결측치에 대한 참과 거짓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 sum 함수를 적용하면 컬럼별로 참인 값의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컬럼에 누락된 값이 몇 개인지 확인해야 될 때에는 이렇게 이스널 함수 뒤에 sum 함수를 붙여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특정 행과 열의 위치값을 주고 해당 행과 열의 값을 볼 수 있는 LOC라는 게 있었죠. 이 LOC를 함께 활용해 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LOC에는 행과 열의 위치 정보를 줘야 되고요. 이 코드는 행의 위치 정보만 주었습니다. 이렇게 행 정보만 주었을 때 해당하는 행에 대한 모든 열의 정보가 출력된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행 정보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 행 정보에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간 코드는 result의 is null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온 true false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any라는 함수를 사용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any라는 함수가 쓰인 결과인데 이게 any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any 함수는 참과 거짓 정보를 가진 불리언 시리즈에 적용할 경우에요. 해당 시리즈에 참인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을 반환합니다. 이 any하고 다른 all이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all 함수는 모든 값이 참일 경우에 참을 반환합니다. 이 함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가 여러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각 행이 하나의 시리즈 또는 각 컬럼이 하나의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 함수를 적용하면 주어진 축을 기준으로 모든 행이나 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any 함수는 이런 함수고요. 그럼 우리 코드에 적용된 걸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행 정보 부분에 들어간 코드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참과 거짓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 모든 행마다 참과 거짓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행에 참인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행은 참으로 설정해라. 그러면서 모든 행을 검사해라 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행에 대해 참과 거짓을 검사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를 행 정보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축을 1로 설정한 any 함수를 적용하면 난 값이 들어간 행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LOC에 난 값이 있는 행의 모든 컬럼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학생별로 어떤 값이 입력되지 않았는가 살펴볼 때 이 코드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코드는 바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코드는 LOC에 들어가는 행 정보는 모든 행이 되고 어떤 열을 출력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열 정보를 넣어야 하는 곳에 축을 0으로 준 데이터 프레임에 any 함수가 호출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LOC로 모든 행을 선택하는데 컬럼은 난 값이 있는 컬럼만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스 코드를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df1과 df2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다음에 머지 함수를 활용해서 두 테이블의 공통된 컬럼인 학번을 기준으로 같은 학번인 컬럼을 모두 병합합니다. 이때 병합 방식이 아우터이기 때문에 모든 행을 병합을 하게 돼요. 병합 후에 isNull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각 값에 난이 있는지 확인하고 sum 함수를 통해서 컬럼별로 발생한 난 값의 합계를 nanCNT에 넣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LOC를 활용을 해서 병합된 테이블에 특정 행의 모든 컬럼을 nanDF에 넣습니다. 특정 행의 정보는 난 값이 하나라도 있는 행일 경우가 됩니다. any 함수를 적용을 했죠. 마지막으로는 난 값이 있는 모든 행을 제거해서 drop nanDF에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 값이 있는 행과 없는 행을 분리해서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언제든지 엑셀 파일과 상호 변환이 가능하니까요. 중간에 노출된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애니 함수를 설명하느라고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마치면서 판다스로 엑셀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